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목소리가 준비되면 저희가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마는 김 전 의원이 출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들어서면서 여성을 마녀 사냥하는 걸로 몰아가느냐. 이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치권이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영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여성을 마녀 사냥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필 전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마녀 사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자기 방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민주당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공격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 실체에 대해서 밝혀라. 어떻게? 검찰의 강제 수사권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창원지검이 하고 있는 수사의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영선 전 의원이 본인의 자기 방어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기가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최초의 이 리스크들이 지금 생긴 최초의 이슈는 뭐였냐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씨가 본인의 세비를 절반씩 나눠 가졌다. 그리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수상한 9천만 원의 돈 거래에 대한 진실 규명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명태균 씨가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3명,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약속하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고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으로 바꿨다. 그리고 이 ABC 3명이 공천에 탈락하자 그들에게 받은 돈을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비 보증 비용으로 지금 변제했다라는 이 정도의 논란과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선 의원에게 진실을 추궁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정근 의원님? 네. 저는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여기서 말한 마녀 사냥은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탄핵을 당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야당의 주장과 언론의 보도 행태를 봤을 때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구슬을 했다. 그다음에 특정 인물과 미래를 즐겼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머리 모양을 하느라고 대응을 못했다. 여러 가지 예들이 있었습니다. 선전선동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진 것도 없고요.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 김영선 씨가 얘기할 때 그 명태균 씨의 관계를 봤을 때 명태균 씨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강혜경 씨가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명태균 씨는 당선 이후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 쪽에서. 결국은 본인이 연락이 가능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겠죠. 그렇다면 자기가 어떤 사람,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할 때 말의 권위를 빌리자면 내가 연락이 되고 있는 사람이 더 큰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김건희 여사를 굉장히 부풀리고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그 말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그런 상황이 과도하게 김건희 여사가 실질과 실제는 다르지만 뭔가 권력설 1위처럼 되고 그거를 기준으로 전제로 깔아서 야당이 공격하는 이 지점,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분 목소리를 다 듣고 갈게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마녀 사냥이라는 그런 분석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마녀 사냥이 뭡니까? 본인이 마녀인지 아닌지를 밝히라고 하고 여성이란 이유로 굉장히 좀 단죄가 됐다라는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 식으로 단죄된 거 아니었습니다. 국정농단의 실체가 밝혀졌죠. 물론 의혹의 과정 중에 과장된 부분 짚어주신 대로 저는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이 최순실 씨라는 비선을 동원해서 국정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연설문을 첨삭했다라는 이유로 지지율이 그 뒤로 5% 급락했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핵이라는 비극의 역사가 쓰여졌던 거죠. 지금 김영선 의원은 본인이 여성 의원이라는 부분, 여성 정치인이라는 부분을 좀 부각하면서 내가 여성이라서 과도한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녹취가 나오고 있고 명태균 씨의 진술이 나오고 있고 본인은 심지어 세비를 명태균이란 아무런 권력과 관련해서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사람과 이 세비
합의를 나눴었습니다. 절반을요. 예. 1억 가까이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게 과도한 공세라는 차원에서 마녀 사냥이라고 폄훼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한테는 더 좋지 않은 역풍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부장차장님. 네. 저는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왜 검찰에 출두했는지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저런 얘기는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창원지검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은 지금 그 경남 선관위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의 이 회계와 관련해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정치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집행이 있는 것 같으니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무슨 사연이 있는지 설명을 하라라는 그 취지에서 지금 검찰에 소환을 한 겁니다. 무슨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소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자신과 관련된 이 고발 사건을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마녀 사냥이 아니냐 이렇게 좀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본질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오늘 출석하면서 여러 분야에 대한 여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과. 그런데 그중에서는 일단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혜경 씨가 함정을 파서 녹취를 했다 이런 취지로 해명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다그치고 고함치는 통화 기억하실 텐데요.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 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본인 거 다 윤석열이랑 오천해서 윤석열이 뭐라 할 줄 압니까 나한테? 시키면 왜 시킨 대로 안 합니까 자꾸? 본인 생각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답답하게 정치를 진짜 누가 오다를 준단 말입니까 오야가? 내가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이소 그냥. 네, 김 전 부대변인님 녹취 들어보면 이제 오선 의원인 김영선 의원을 명태균 씨가 굉장히 고함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오선 의원에게 고함을 칠 수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영선 전 의원이 어떤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어떤 의지하는 뭔가 도움을 받았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과연 그것이 호가호의를 해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공천을 준 데 역할을 한 건지 아니면 허장성세와 그런 걸 보면서 김영선 전 의원이 그거를 속아 넘어갔는지 일종의 사기를 벌였는지 봐야 되는데 제가 선거 과정에서 이제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수많은 분들이 옆에서 와서 사진을 찍고 가는 경우도 있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이 그분과 실질적으로 깊은 대화를 안 해도 제3자가 봤을 때 굉장히 그럴싸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과 뭔가 관계가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얘기는 하지만 제가 대통령하고 어떤 그 당시 후보 시절에 후보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듣고 제가 제3자한테 대통령이 후보가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크로스 검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지금에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의 호가호의를 하는 것들이 더 씌어다 보면 실체적인 권력 이상으로 그 허상이 권력이 되고 그게 제3자가 봤을 때 엄청난 권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진실 규명은 수사를 통해서 알아질 부분인데 저는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말이란 게 하나하나 할수록 본인이 더 커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명태균 씨가 본인의 실제적인 능력 이상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저런 일방적인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호통치는 녹음 하나 더 듣고 강 부위원장 말씀 듣겠습니다. 들어주시죠.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이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이제 못안 내려왔다 했잖아. 본인이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시오 그러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2번이나 전화 왔어요. 2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 내가 그러면 그 앉아갖고 그 저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언론사 장사해 못 가야.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장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지 마시오. 모르는 건 하지 말라니까요. 안전한 거는 본인이 안전하게 하시오 제발.
정치인들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명태균 씨가 호통을 치든 말든 간에 그 사람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끝까지 들으려고 한 거는 어느 정치인보다 낫다. 끝까지 들으려고 한 거는 잘하신 거다. 지금 김영선 의원이 오늘 출석해서 한 이야기까지 이어듣고 오셨는데요, 강 부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호통을 치든 뭐든 일단 나는 끝까지 들으려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지 내가 무슨 호통을 뭐 당한 게 아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뭐 사실 두 분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감정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 대화를 듣고 나서 어떤 분위기인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저 녹취를 몇 번 들으면서 상당히 김영선 전 의원이 안쓰럽더라고요. 과연 저렇게까지 혼나면서 본인보다 더 어리고 또 사실 본인은 5선 국회의원인데 저렇게까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렇게까지 혼나고 당하면서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했어야만 했을까? 과연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했어야만 했을까? 또 명태균 씨는 본인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김영선 씨에게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대통령의 얘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저렇게 호통을 줬고 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김영선 전 의원은 어떤 불법을 하려고 했는 건지 이것은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김 전 의원에게 기자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일반 시민인데 영부인과 통화하면서 의원님의 이름을 언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영부인한테 계속 의원님 이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천 관련해서. 그거가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 안 하셨을까요? 그거가 왜 문제가 돼요?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하는 거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국민 누구나 통화를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전화 받는 사람의 이제 취사 선택의 문제지만은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예요. 김 전 부대변인께서는 저 말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 뭐 제가 볼 때는 명태균 씨가 2024년도 총선 관련해 가지고 여러 차례, 6차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한 번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 텔레그램의 내용이 공개가 됐죠. 그 명태균 씨 관련해 명태균 씨가 결국은 김영선의 어떤 공천을 해달라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선이 기본이다. 그리고 약한 후보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2024년 공천 관련해서는 클리어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이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어떤 집요하리만큼 계속 연락을 했지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그에 대해서도 결국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24년 관련은 됐는데 2022년 관련해서는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녹취가 나오면서 불거진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저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는데 이런 통화 내용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든 대통령이든 뭔가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공천에 뭔가 관여를 한 거 아니냐 어떤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그런 과정의 어떤 통화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대해서는 눈높이에 비춰볼 때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어떤 주장 저런 발언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 취지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김 전 부대변인께서 혹시 네. 이게 뭐 신뢰되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접 통화는 한 적 없고 말은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김 전 부대변인님도 통화를 하기가 어려운 대상일 것 같은데 네. 명태균 씨는 일반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시로 연락을 하고 통화를 하고 이게 뭐 의례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일은 아닌데 이런 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이름이 언급됐고 그게 공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와중에 김 전 의원이 그게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명태균 씨를 진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좀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녹취를 보면 호통치고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제가 지금 관점에서 볼 때 그렇지만 예를 들어 선거 초반에
선거 초반에 이 사람이 그냥 사람도 아니고 이준석 당대표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선거 전략을 잘 짜고 시나리오 잘 하고 여론조사를 관련해서 뭔가 전문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런 관계 속에서 맺어왔는데 대통령은 이 사람이 쭉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들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 소위 말한 손절을 했다는 거고 근데 여사는 그거에 대해서 매몰차게 못해서 뭔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앞서 왜 2024년도 상황을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는 여사도 굉장히 피하다가 한 번 연락이 됐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사이에 전화를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거는 좀 더 김건희 여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매듭을 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인 어떤 우려, 그다음에 야당의 공격에 있어서 일정 부분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야당의 주장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줘서 공천이 됐느냐 여부는 아직까지는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